자, 그럼 이번에는 for 구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구문은 어떤 이제 비슷한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사용되는 명령어고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나 예를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룰 예제는 중심 극한 정리입니다. 중심 극한 정리는 뭐 경제 통계 시간이나 뭐 계량 경제 시간에서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뭐 그래서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하도록 하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황지 변수 여러 개 있습니다. 뭐 걔들을 x1, x2, x캡트를 하죠. 각각은 이제 독립적인 황지 변수입니다. 그리고 얘들이 다 동일한 분포를 따른다고 치죠. 그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입니다. 물론 이제 분포의 종류는 모릅니다. 뭐 정규 분포든 카이스케어든 분포의 종류는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거는 얘들이 다 같은 평균과 분산을 간다는 거죠. 서로 독립이고. 예를 들어서 뭐 평집에서 두 개가 있다. 뭐 x1, x2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평균을 x 바라 그러겠습니다. 그럼 이 x 바의 기대값, x 바의 기대값은 당연히 2분의 1 곱하기 x1의 기대값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x2의 기대값 해서 뮤가 될 겁니다. 그죠? 분산은 좀 다르죠. 분산을 할 때는 이제 이 상수니까 제곱해야겠죠. 제곱 곱하기 x1의 분산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x2의 분산. 그래서 2분의 1의 시그마 제곱입니다. 여기서 이제 물론 코비넌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 둘 다 독립인가 코비넌스는 제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x바의 분포는 평균이 뮤고 분산이 2분의 1의 시그마 제곱인 어떤 분포가 됩니다. 물론 이제 얘 분포를 모르기 때문에 얘도 무슨 분포가 되는지 알 수가 없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확률변수 3개다. 뭐 3개 평균을 x바라 그런다면 이 평균은 여전히 뮤고 이제 분산은 2분의 1의 시그마 제곱이 아니라 3분의 1의 시그마 제곱이 되고요. 뭐 일반적으로 뭐 캡틱이다. 그러면 이제 평균은 여전히 뮤고 분산은 1 나누기 캡틱 곱하기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x파의 분포가 되는 거죠. 여전히 x파의 분포의 종류는 우리가 모릅니다. 다만 평균과 분산만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중심극한 정리에 의하면 일단 x바를 표준화한 다음에 x바 표준화한다는 거는 x바에서 평균을 빼주고 자기 자신의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를 나눠주는 거죠.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평균이 0, 분산이 1이 될 텐데 이때 이제 그 x바를 구성하기 위해 들어가는 이제 동일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개수 이 캡트가 무한대로 하면 얘의 분포가 정규 분포로 순환한다는 것이 곧 그 중심 극한 정리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툴랩으로 뭘 하냐면 정말로 중심 극한 정리가 성립되는지 이 캡티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크면 이 정규 분포라고 볼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해준 작업을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x바의 분포를 그려보는 거예요. 뭐 아니면 x바의 표준화된 x바의 분포를 그려보는 거죠. 분포를 그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것이고 히스토그램을 그리려면 x바로부터 샘플링된 어떤 표본이 굉장히 많아야겠죠. 그래서 먼저 일단 뭐 캡틱에는 우리가 알고 있고 뭐 30개든 40개든 뭐 2개든 3개든 캡틱에 우리가 몇 개로 평균치 할 것이냐 그리고 히스토그램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개의 샘플을 들어갈 것이냐 그러니까 뮤와 시그마 제곱 알고 있는 거죠. 다만 분포 종류를 모를 뿐이지. 그래서 분포 종류 우리가 임의로 설정할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설정하고 우리가 임의로 설정한 분포 종류 물론 평균이 무조건 뮤와 시그마 제곱이 되고 뮤와 시그마 제곱의 구체적인 값도 우리가 정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캡틱을 뽑아내고 이 캡틱을 뽑아낸 다음에 평균을 취하고 평균을 취한 다음에 표준화해서 저장을 하는 거죠. 이게 한 번의 작업이고 또 다른 독립적인 캡틱에를 평균이 뮤와 분산의 시그마 제곱의 분포에서 끄집어내고 이 캡틱에를 또 표준화하고 이 캡틱에로 x바 계산해서 x바를 또 표준화하고 저장하고 또 다시 캡틱에를 샘플링하고 이 캡틱의 평균을 취하고 표준해서 저장하고 이거를 이제 n번 예를 들어서 n이 만약 만번 반복한 거죠. 그럼 이게 만번을 반복하게 되면 만 개의 표준화된 x바가 있을 것이고 이 x바의 히스토그램을 그려가지고 얘가 정규분포의 형태 띠는 안 되죠. 그냥 우리 눈으로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참고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 나갈지 써놨잖아요. 그죠? 이 써놓은 걸 우리가 알고리즘이랍니다. 알고리즘. 뭐 좀 이게 영어로 좀 거창히 말해서 알고리즘이고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뭐 작업 과정, 뭐 작업 일정, 뭐 그런 거죠. 한번 해봅시다. 자, 또 이제 새로운 걸 열도록 하죠. 뭐 기존 거는 필요가 없고요. 기존 거는 닫아버리고 새로운 스크립트를 열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스크립트. 그렇죠. 저장하죠. 저장하기를 저장이 안 되냐? 저장하기를 클래스 뭐라 할까요? CLT Central Limit Theorem 저장 됐나요? 됐죠. 자, 항상 코딩을 할 때는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또는 아는 것과 계산해야 될 것 또는 우리가 주어진 것과 또 주어진 것으로부터 계산해야 될 것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오시면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 또 우리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거는 요 캡티 그리고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 몇 개를 그릴 것이냐 뮤와 시그마 가지고 우리가 아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거는 엑스파 또는 엑스파 표준화된 엑스파를 우리가 모르는 거지 계산해야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거 CLC는 무조건 하고 캡티 샘플 사이즈 몇 개를 할 것이냐 일단 5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캡티를 바꿔 가면서 그 엑스파이 표준할 때 엑스파이 분포가 정규 분포를 얼마나 빨리 수렴해 가는지 눈으로 우리가 대충 짐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써놓죠. 표본의 크기 그리고 뮤 평균은 0.5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산 시그마 제곱은 1 나누기 12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이 왜 평균을 0.5고 분산을 12분의 1 했냐? 왜냐면 우리가 그 x1부터 x캡트를 우리가 들어갈 때 얘 분포는 분포 정규 모른다고 했잖아요. 얘는 임의의 분포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죠. 무슨 분포도 관계없이 얘는 무슨 관계없이 무조건 이 x바 표준화된 x바는 정규 분포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임의로 균일 분포를 선택합니다. 균일 분포는 0과 1 사이에서 평균이 2분의 1이고 분산이 12분의 1이죠. 자, 됐고 그래서 써놓죠. 균일 분포의 평균 얘는 이제 균일 분포의 분산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이게 몇 개를 가지고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그릴 것이냐. 히스토그램 그릴 때 많아서 좋으니까 만 개. 그렇죠? 히스토그램 아니면 표준화된 x바의 표본 크기 그죠? 자, 그리고 x바 m이라고 했습니다. 얘를 제로스 n, 1 얘는 이제 표준화된 x바를 저장할 방. 자, 여기서부터 이제 뭐랄까 i는 1부터 n 그리고 end 라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쳐놓고 말씀드리도록 하죠. 일단 for n을 일단 뭐 쳤지만 안 쳤다 생각하고 일단 무시하시고 첫 번째 스텝은 x를 이제 캡틱에 뽑아내는 거죠. 균일 분포로부터 뽑아내는 명령어는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의 준발입니다. 그냥 RAND 그리고 우리는 캡틱을 뽑아낼 겁니다. 그래서 rand 캡틱, 1이라는 거는 균일 분포에서 캡틱을 뽑아내서 그걸로
캡티 바이 원 벡터 또는 행렬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x는 기본적으로 캡티 바이 원 뭐 벡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얘를 이제 평균을 취한 거죠. 그러니까 x 바를 계산한 겁니다. x 바는 이렇게 뭐 영어로 바라 써도 되고 그냥 언더바 이렇게 x 바는 평균을 취한다는 건 뭐였습니까? 민이죠. 민 x 그죠? 얘는 이제 표본 평균을 취하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표준화하는 거죠. 표준화하는 거를 표준화해서 바로 저장한 걸 하죠. x 바 m의 i라고 해야 되고 i, 1이라고 해야 되고요. 뭐 상관없습니다. 표준화한다는 거는 x 바에서 평균을 빼주고 그죠? 평균을 빼준 다음에 표준 편차를 나눠주는 거죠. 표준 편차는 그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 제곱의 루트에 씌어서 시그마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sqrt의 sig2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sqrt는 스퀘어 루트 C라는 소리입니다. 시그마 제곱 sig2는 위에 있고요. 그죠? sig2는 위에 있고 그래서 얘는 이제 표준화해서 저장하기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죠. 먼저 for and라는 뜻은 일단 기본적으로 for and라는 뜻은 i랑 뭐 i는 그냥 우리가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넷 세듯이 그게 i입니다. i는 1부터 n까지 간다. 1, 2, 3, 4에서 n까지 한다. 여기 만이니까 만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무조건 1부터 시작합니다. 1. 자, i는 1입니다. i가 1일 때 균일을 분포해서 캡티기를 뽑아내서 평균을 취한 다음에 그놈을 표준화하는 거죠. 표준화하고 얘는 1/1입니다. 그죠? x는 캡티 바이 1이지만 평균을 취하는 순간 이제 얘는 1/1이죠. 그래서 이 1/1을 계산해서 1/1을 i 1이잖아요. 그죠? x바라는 행렬에 1,1에 저장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n들을 만납니다. 이제 n들을 만나면 i는 2가 돼요. 현재 1이니까 1에다 하나 더해서 2가 되는 거죠. 2가 돼서 올라갑니다. 2를 보니까 여전히 만보다는 적죠? 그럼 또 계속 하는 거예요. 또 새로운 캡티기를 뽑아내고 평균 취하고 표준화해서 저장을 하는데 i가 현재 1입니까 2입니까? 현재는 2죠. 그러니까 2,1에 저장하는 거고 이 n들을 만나는 순간 i는 3이 되고 3에서 딱 올라가 보니까 여전히 3은 만보다 작죠. 그러면 또 이제 캡티기 뽑아내고 평균 취하고 표준해서 3/1에 3,1에 저장하는 거죠.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하다 보면 언젠가 i는 만이 되겠죠. 그래서 만 됐을 때 n을 만나면 만 1이 되고 만 1은 만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얘를 그냥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거는 이제 히스트 해서 x 바 m 얘를 그림 그려보는 겁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죠. 실행 딱 하면 실행했는데 나왔네? 왜 아무것도 안 되지? 아, 저 컴퓨터에 느려서 그렇네요. 지금 이게 프로그램이랑 이게 매틀랩이랑 이게 녹음하는 그 프로그램을 같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굉장히 많이 느려졌어요. 이 녹음하는 그 녹화하는 그 프로그램이 램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심지어는 매틀랩이 거의 목통이 돼가 버렸네. 왜 반응을 안 하지? 어이구, 어이구 돌았다. 어이구. 히스트 그림 왜 안 그려지지? 여기 있는 여기 보시면 밑에 처리 중이죠. 처리 중이라는 건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처리 중인데 계속 실행을 누르시면 누른 횟수만큼 계속 다시 돌리는 거 처음 다시. 그럼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자, 뭐 이런 거 무시해야 되고. 나와라. 야, 이게 녹화하는 프로그램이 램을 심하게 잡아먹네.
여러분 컴퓨터는 런 하는 순간 이미 그림이 탁 틀 겁니다. 이거는 그죠? 예. 아니면 에러가 뜨거나. 예. 왜 안 뜨지? 따라. 보통 이제 작업하시다 보면 이렇게 오래 걸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게 컴퓨터 느려서가 아니라 일단 작업 자체가 굉장히 그 작업량이 많아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는 드라마를 보시면서 하거나 음악을 꼭 들으시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드디어 떴네요. 자, 히스토그램이 떴죠. 근데 히스토그램을 딱 보시면 뭐 그렇게 예쁘지가 않죠. 일단 예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막대에 이 두께가 너무 두꺼워요. 그러니까 별로 보기가 안 좋죠. 너무 뭉텅그렸으니까. 그래서 막대 두께를 우리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 저는 이거를 XM, 제 마음대로 이름 지었습니다. XM은 마이너스 4, 0.2, 4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XM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명령어는 그 등차 수열을 만들라는 명령어입니다. 마이너스 4에서 시작해서 4까지 가는 등차 수열인데 그 등차가 0.2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0.2의 뜻은 곧 막대의 두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막대의 범위와 두께에 맞춰서 히스토그램을 그려라는 뜻입니다. 요거 그리려면 다시 실행을 하셔도 되고 또는 이 부분만 이렇게 커서로 이게 블락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선택 항목 실행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단축키로 F9을 누르셔도 돼요. 해보죠. 그림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근데 범위가 너무 작네. 정규분포라 치기는 잘못한겼다. 표준화 시킬 때 시그마 제곱의 스퀘어 루트를 하면 안 되죠. 그죠? 야, 이 심하게 잡아먹네. 자, 표준화할 때 이제 시그마를 나눠준 게 아니라 그죠? 그죠? 시그마를 나눠주고 동시에 루트 캡티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죠? 루트 캡티를 안 곱해줬네요. 자, 루트 캡티를 곱해주고 시그마를 나눠준 거였죠. 표준할 때. 자, 여기다가 루트 캡티, 그러니까 스퀘어 루트 캡티 곱하기를 해줘야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실행. 좀 그림이 훨씬 예쁘죠? 훨씬 예쁜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좀 더 실험을 해볼까요? 이거 얘를 한 2, 그러니까 두 개를 샘플링해서 평균을 취한 다음에 표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균일 분포에서 두 개의 균일 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의 평균입니다. 얘는 뭐 정규 분포로 말하기에는 이 허리가 너무 두껍죠, 그죠? 너무 두껍습니다. 뭐 삼각형 같은 형태죠. 반대로 두 개가 아니라 뭐 한 50개라고 해보죠. 50개라고 하면 훨씬 더 정규 분포 같은 형태가 조금 더 띄긴 합니다, 그죠? 근데 그림이 예쁘지 않은 이유는 제 생각에 이게 캡티가 50이라는 숫자가 작아서가 아니라 이게 만이라는 숫자가 좀 작아서 그래요. 얘를 한 4만 하겠습니다. 4만 하면 훨씬 조금 더 예쁜 그림이 나오죠. 이렇게 예쁜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50만 돼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예쁜 정규분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죠? 다만 주의하실 점은 내 컴퓨터에 한번 한계를 보겠다 해서 뭐 4만 안 하고 뭐 400만, 4천만 제발 그러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캡티도 원래 이론적으로 무한대 가니까 무한대 가까운 뭐 10억, 100억 하겠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컴퓨터를 고문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 뭐 크게 해봤자 한 1000이면 충분히 큰 거고요. 또 이렇게 실험해 보시면 이렇게 캡티가 한 40, 50만 넘어가도 우리가 캡티가 무한대로 있다고 캡티가 무한대 같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충분히 큰 거라는 걸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중심근간 정리에 이제 중심근 정리 중에서 우리가 for 구문을 연습해 봤습니다. 이 중심근 정리를 하기 위해서 꼭 반드시 for 구문을 쓸 필요는 없어요. 연습하려고 한 거고 여러분들이 그 행렬 연습에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이게 for 구문 없이 그냥
그 행렬로만 계산할 수 있어요. 행렬로만 이용해서 행렬을 만들어서 그냥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굳이 for and 안 쓰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 수고하셨습니다.